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2.2% 오늘 강세 중인데요. 일단 최근에 포스코 DX가 좀 안 좋죠. 올해 들어서 그쵸? 1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렇게 하락한 부분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자체를 보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땡겨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본다면 조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정이 무한정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호재거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이고요. 시세 원리 그리고 어떤 타점에 대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1일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3개월이 안 됐죠. 내 계좌 수익률은 117%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등락률은 한 3%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운 좋게 종목을 한 개 잡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에 대한 수익이고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것만큼 투명한 오픈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금양 있죠? 금양인데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3월 초 구간에 갭상승이 강하게 나온 날 저는 매수 구간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매도한 결과 15%대의 수익 구간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즉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다. 근데 돌파한 이후에 잡고 있다. 그리고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돌파 구간을 공략하더라도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은 이런 수익군들이 한두 종목 합쳐지면서 만들어낸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3월 21일 타이거 일렉 PSK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특이점은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입니다. 8시 43분, 8시 44분이죠.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9%대 강세 구간에 있고 어저께부터 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근데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 충분히 강한 구간에 공략을 해야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PSK. 자, PSK도 보면 오늘 7% 정도의 강세 구간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어떤 구간이죠? 신고가 돌파 구간이죠. 계속해서 강세 종목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건 반도체 종목인데 제가 3월달, 2월달, 1월달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자람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매수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75% 수익 그렇죠.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32% 수익 모든 종목군들이 2주를 넘기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같은 뭐 로봇이나 뭐 AI 그런 쪽을 한번 보자면 에브리봇도 볼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세요. 포스코 DX가 가격대를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에 맞춰서 봤을 때 매수 그리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수익 자,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강한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을 1000%로 만들 겁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요. 가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면 되고요.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포스코 DX가 오늘 반등을 합니다. 뭐 저가를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구조를 보면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은 내가 예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DX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끝입니다. 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간다는 건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실적의 그 개화 시기에 들어가서 실적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좋아지는 구간에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을까요? 그쵸?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의 시가총액과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가총액 8조. 그쵸? 근데 실제 포스코 DX의 실적을 보면 1,100억. 그쵸? 시총 고가 따지면 한 10조가 좀 넘어가니까 10조 잡고 1,000억 잡으면 PER이 100배입니다. 멀티플 100배를 주는 거예요. 권리금을 100배를 주는 겁니다. 너무 비싸죠.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다 비싸다. 내려가는 주식이 싼 거지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비쌉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없다면 주식은 다시 올라간다. 단 성장 산업군에 있을 때 포스코 DX는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 발생하죠? 기업단에서 발생한다. 왜? 인건비에 대한 상승, 그쵸? 고용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증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그룹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그쵸? 퓨처엠에서 진행하는 양극재 공장은 모두 다 스마트 팩토리로 짓는다고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에서 다 맡아서 해요. 이건 밝혀진 내용이죠. 그쵸? 밝혀진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대략 한 몇천 원 단위부터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79,600원. 10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문제다. 이제 시세가 끝이다.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이건 그냥 시세일 뿐이에요.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미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것보다, 즉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네요.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즉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의 뭐 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냥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건데 그냥 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살까요?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장 모두는 다 스마트 팩토리로 짓게 되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 생산성의 증대, 고용에 대한 리스키함, 인건비 증가에 대한 상세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기업 측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에서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포스코 DX가
지금 끝이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면 돼요. 1,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주 얻는 LG하고의 뭐 연관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사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사를 막 보고 나서 뭐 내가 뭘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여기 보세요. AI 스마트 공장 생태계 한눈에, 그렇죠. 2024. 자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뭐 외국인이 매도한다. 물류센터 작업 로봇으로 자동화. 그쵸? DX와 맞손 잡는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고작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이익은 대략 한 8에서 높아졌을 때 12%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이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진행했을 때고, 그렇죠. 외부의 일을 받아왔을 때는 이거보다 마진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멀티플을 더 받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멀티플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ER이 떨어져요. 거의 한 30배, 20배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 가만히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멀티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멀티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을 찾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멀티플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쵸?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거쳤고, 그쵸?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발생했었던 급등 구간을 지나고 조정 구간을 거쳤고 지금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 구간에 포스코 DX의 움직임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에 올라가면 갈수록 매물대를 맞겠죠. 근데 매물대를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매매 내용들, 자 보세요.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죠.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실적이 좋나요? 아니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도 어때요?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이것뿐입니까? 반도체 종목들 지금 실적 좋아요? 아니에요. 하이닉스 적자입니다. 23년 하이닉스 적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DI, 그쵸? 반도체 장비주 18%, 22% 이런 류의 수익을 내고 있고, 급기야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AI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3월 달에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는지.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가격에 대한 확인만 하자. 자,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을 확인하지만 만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부분 또는 내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깨졌어요. 그러면 폭락합니다. 언제? 다 올라가고 나서. 이런 상황이에요. 다 올라가고 나서. 뉴로모픽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가서 75% 수익 보고 폭락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요. 중간에 팔았잖아요. 그쵸? 내려오는 거 다 확인하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